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수학의 이수영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봤듯이 경제수학에서 경제는 재료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은 수학에 좀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시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 시간에서 알려드렸듯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니 양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이해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PPT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과서 내용이 필요하면은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따로 선생님이 교과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오늘은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 그 다음에 비례식에 관한 내용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짧은데요.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환율부터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 시간까지는 마음 편하게 듣고 내일이죠. 다음 시간에는 조금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PPT 자료를 한번 쭉 읽어보면은, 자, 너무 길죠, 그죠? 간단하게 이 얘기입니다. 1300포인트에서 10%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쭉 해서 10%가 다시 올랐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자, 10% 하락했다가 다시 10% 상승해도 1300포인트를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자, 주가가 현재 1300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뭔 줄 아시죠? 그죠? 글씨가 잘 보이나요? 자, 1300포인트. 자, 여기서 10%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10% 상승했네요. 그리고 또 포인트가 되는데 얘가 지금 1300포인트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300포인트가 될 것 같나요? 자, 선생님은 수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게 1300포인트가 안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제 수학을 배우면서 계속 얘기하지만은 수학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수학에. 여기 있는 주가가 뭐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죠? 1300포인트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안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 10% 하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 1300포인트의 10%는 얼마입니까? 100분율이기 때문에, 자, 1300 곱하기 얼마? 100분의 10 해서 얼마? 130포인트. 130포인트만큼 하락했다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1300포인트에서 1170포인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10%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1170포인트에서 100분의 10. 그러니까 얼마? 117포인트가 상승했네요. 그러죠? 그러니까 1300포인트가 아닌 얼마입니까? 1287포인트가 되었다는 거네요. 그죠? 여러분들. 예상과 같이 1300포인트가 아니고 1287. 조금 모자라네요. 조금.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좀 깊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1번 1300포인트였던 종합주가지수가 10% 하락했다면, 자, 그 다음 주에 이번에는 10% 상승한다면 얼마일까? 선생님 이거 다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다 했는데, 자,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선생님이 하나 집어넣어 봤습니다. 3번입니다. 3번. 1300포인트였던 종합주가지수가 반대로 올랐다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책에서는 10%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선생님이 주어진 3번에서는 어떻게? 반대로 상승했다가 하락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결론은 똑같이 1287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이 역시 선생님이 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1, 2번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 2번을 풀 때 이번에는 방금 푼 방법 말고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수 공부할 때 10% 하락했다면은 얼마를 곱했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보이나요? 이 공간 보이나요? 자, 보이겠네요. 자, 1300포인트에서 10% 하락했다면은 결국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빌리겠습니다. 130포인트가 하락한 거죠. 그죠? 아까 그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이 130포인트는 어떻게 구했죠? 자, 1300에 얼마? 100분의 10을 곱해가지고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300을 묶어낸다면은 1-100분의 10. 즉, 1300에 얼마를 곱한 것과 같다. 1-100분의 10. 즉, 100분의 90을 곱한 것과 같다. 100분의 90. 그러니까 10% 하락했다면 여러분들 100%가 원래의 것이죠. 10% 하락하면 당연히 90%만 남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됩니까? 자,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1300포인트였던 종합주가지수가 10% 하락했다면 이제 130을 빼도 되지만은 요렇게 해보자는 거죠. 자, 1300에 얼마? 10% 하락했으니까 곧 90% 아니냐.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10% 상승한다면 얼마를 곱하면 되겠습니까? 10%. 10%. 그렇죠? 10% 상승했으니까 총 110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주가가 1300이었다가 10% 하락해서 100분의 90을 곱했고, 여기 1번 답에다가 얼마? 다시 100분의 110을 곱한 것. 자,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수를 공부할 때 이미 학습했었습니다. 자, 10% 하락했으니까 100분의 90을 곱하고 10% 상승했으니까 100분의 110을 곱하면 되더라. 이거는 계산해봤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1170이 나오고 1287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를 두드려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번 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300포인트였던 종합주가지수가 10% 상승. 그러면은 1300에 100분의 110을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10% 하락했다고 했으니까 얼마? 100분의 90을 곱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2번의 과정과 3번의 과정은 무엇만 차이가 있죠? 그죠? 곱하기 순서만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곱셈은 사칙연산에서 곱셈은 교환 법칙이 가능합니다.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어차피 결과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00분의 90과 100분의 110, 여기는 100분의 110과 100분의 90.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는 어차피 동일할 것이다. 이해되겠습니까? 선생님은 주가는 몰라도 수학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2번, 3번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공부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경제 수학을 왜 배웁니까? 왜? 자, 왜 배웁니까? 다음 페이지 가면서 지우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이 칠판이 지금 번쩍번쩍거리거든요. 여러분들 번쩍번쩍거리죠, 그죠? 아이 눈부셔, 그죠? 여러분들 뭔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목소리가, 그죠? 이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연예인 마이크를 샀습니다. 연예인 마이크. 자, 연예인 마이크. 그 다음에
칠판도 곧 도착합니다, 여러분들. 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죠? 자, 경제 수학을 배우면서 선생님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수학은 실생활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만큼은 수학의 실용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상 경제를 공부할 때 수학이 이렇게나 유용하구나. 자, 마찬가지로 인문반이 아닌 자연과학반, 그러니까 과학중점반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이나 물리나 지구과학을 공부할 때 역시 수학이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유용한 도구. 저는 그 얘기가 참 기억에 남는데요. 예전에 문상철 선생님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학은 탐구로 하지만은 결국 마무리, 증명을 수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결국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기억에 남던데, 여러분들도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수학의 실용성, 수학이 실제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수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칠판 다 말랐나요? 말랐네요. 자, 이제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를 본격적으로 공부할 건데, 아까 우리 계산은 전부 이제 퍼센트 얘기였죠, 그죠? 자, 이제 퍼센트 포인트는 표현의 입장에서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성장률 변동 추이가 있습니다. 2014년에는 성장률이 2.1%였다가 2019년에는 3.1%가 됐습니다. 자, 이 표현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자,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2.1%에서 3.1%로 증가했다. 이해됩니까? 2.1%에서 3.1%로 증가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표현. 자, 5년 동안의 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했다. 1%포인트. 자, 세 번째, 5년 동안의 성장률이 48% 증가했다. 자, 이 세 개의 차이점 이해되겠습니까? 세 개. 세 개. 자, 첫 번째 표현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상태만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 요 전체 상태. 2.1%에서 3.1%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2.1%에서 3.1%로 증가했다. 여러분들 필기하지 마세요. 다음 문제 나옵니다. 2.1%에서 3.1%로 증가했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표현. 자, 1%포인트 증가했다. 자, 2.1에서 3.1로 됐죠. 그죠? 그러니까 퍼센트 포인트는 뭘까요? 퍼센트의 숫자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숫자 자체. 자, 2.1, 숫자 자체가 2.1이었다가 3.1이 되었잖아요. 그죠? 단위가 이제 퍼센트다 보니까 퍼센트 포인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숫자에만 의미를 두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마지막 표현. 성장률이 약 48% 증가했다. 이 표현이 가장 헷갈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것은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1%에서 지난 2.1%에서 48% 증가했답니다. 여러분들 증가하면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곱하기 얼마? 100분의 얼마? 100분의 48% 증가했기 때문에 148을 곱해주면은 결과가 얼마가 되더라? 3.1% 요렇게 얘기가 되더라. 요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퍼센트는 비율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비율. 자, 다음 걸 보면은, 자,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숫자를 상대적 크기로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즉 비율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 있는 48%는 무엇이라고요?
자, 성장률이 이렇게 됐답니다. 자, 2.1%. 2.1%. 자, 여기가 2.1%. 여기가 3.1%가 되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2.1에서 3.1 요만큼 증가해야지 3.1%가 되었다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 노란색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는 2.1과 비교했을 때 요 2.1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2.1과 비교했을 때 이 노란색이 48%다. 그런 의미인 거죠. 이해되겠죠? 이 빨간색의 48%만큼 이렇게 증가했더니 3.1%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게 잘 이해 안 되면 수식으로 그냥 얘기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퍼센트 포인트는 그냥 퍼센트 숫자 자체의 변화가 있더라. 그 다음에 퍼센트는 상대적인 크기, 비율을 의미하더라. 요것도 이렇게 비교해놨잖아요. 비교.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아까 필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 표현을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50%에서 60%로 증가하였다. 이거 첫 번째 표현이죠. 그죠? 상태만 나타내는 거. 50%에서 60%로 증가하였다. 자, 첫 번째 표현 1번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 다음 10%가 증가하였다라고 표현하면 안 된대요.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10이 증가하였다라는 말을 쓰려면은 그죠? 10% 포인트. 그죠? 포인트 증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표현 방법 있잖아요. 세 번째. 몇 퍼센트 증가했는가? 자, 셈이 빠른 친구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쌤, 50%에서 10 증가했네요. 10. 50에 10은 5분의 1이니까 20% 증가했네요. 20%. 셈이 빠른 친구죠. 그죠? 그게 안 된다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50%에서 과연 얼마를 곱해야지 100분의 x 해도 되고 그냥 x 해도 되고 얼마를 곱해야지 60%가 될 것인가? 그러면은 x는 얼마? 자, 50%를 이항하면 50분의 60이기 때문에 5분의 6, 즉 1.2죠. 1.2. 1.2는 100분의 120. 자, 100분의 120을 곱한 거니까 결국 얼마? 100에서 120이 되었다는 거니까 20% 증가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이해되겠어요? 또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60%에서 50%.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나요? GDP 성장률 할 때 얘기한 거죠. 그죠? 이번 거, 전년도 거. 기준은 전년도 기준으로. 그죠? 50분의 10 곱하기 100, 20%가 나오더라. 그죠? 그러니까 성장률 증가가 다 어차피 수학 얘기입니다. 수학 얘기. 됐습니까? 자, 20% 증가. 자, 두 번째, 세 번째 표현 다른 거예요. 퍼센트 포인트, 숫자 자체가 증가했더라. 그 다음 여기는 비율. 50에 20%에 해당하는 게 증가했더니 60이 되었다. 그 말인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과제라고 해서 제출할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단원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뒤에 비례식은 굉장히 빨리 끝나요. 자, 3번. 작년 실업률이 10%였다고 하자. 자, 실업률이 4%포인트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실업률이 6%라는 의미다. 맞죠? 그죠? 퍼센트 포인트는 숫자라는 말이니까 숫자. 10에서 4만큼 숫자가 감소하면은 6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근데 실업률이 4% 감소했다면은 실업률이 얼마인가?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들. 왜? 아주 간단합니다. 왜? 이제는 이렇게 풀면 되거든요. 100분의 얼마? 4% 감소했기 때문에 96을 곱하면 되겠죠. 9.6%가 됐다는 거예요. 9.6%. 자, 여러분들 이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에서 이 퍼센트 포인트가 단원의 제목으로 나왔지만은 좀 퍼센트 비율에 조금 의미를 많이 두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마지막 단원입니다. 비례. 요 끝나면은 이제 환율. 선생님 얼굴이 빛나네요. 그죠? 환율에서 조금 계산할 게 많으니 여러분들이 조금 이번 시간에 차분하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비례. 자, 찬호가 32개의 다이아몬드로 샹들리에 3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샹들리에 6개와 9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다이아몬드 개수를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자, 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표가 보이나요? 표가 좀 신경 써서 만들도록 할게요. 자, 3개일 때 다이아몬드가 32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6개일 때는 그죠? 요게 2배가 되었으니 요것도 2배가 되겠죠. 그죠? 당연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샹들리에 개수가 9개면은 만들어야 되는 게 3배가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이아몬드도 몇 배? 3배. 96개. 그렇죠.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비례를 배웠습니다. 이미. 자, 한쪽 양이 커질 때 다른 쪽 양도 같은 비로 커지는 관계를 비례라고 한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글씨 보이나요? 자, 2배 있을 때 여기도 2배, 여기도 3배, 여기도 3배. 자, 똑같이 샹들리에가 2배가 되면은 다이아몬드도 2배. 샹들리에가 3배면은 다이아몬드도 3배. 그죠? 같은 어디 갔지? 다른 쪽 양도 같은 비로 커지는 관계를 비례라고 한답니다. 비례.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요 식을 비례식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비례식은 어떻게 되나요? 자, y를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x를 샹들리에 개수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y는 얼마? 3분의 32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x에 샹들리에 개수 3개를 집어넣으면 3이 약분되면서 32, 6 집어넣으면 약분돼서 64, 9 집어넣으면 96 이렇게 딱 나오죠. 얘를 바로 뭐라고 한다고? 비례식이라고 한답니다. 비례식. 됐습니까? 그렇죠. 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내용인 비례 배분만 하고 이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례 배분은 주어진 비로 배분하는 거예요. 주어진 비로. 그러니까 자, 요런 얘기인 거예요. 요런 얘기. 사탕이 3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2개, 선생님 1개. 2개, 1개. 이해되겠어요? 2대1. 그럼 사탕이 6개 있으면 몇 개씩? 2개, 1개, 2개, 1개. 이러면 총 4개, 2개. 이런 식으로 비례, 배분하겠다는 겁니다. 비례, 같은 비율로 배분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3개일 때는 2개, 1개. 총 합이 3이니까 쉽잖아요. 6일 때는 똑같은 비로 4대2. 비율이 똑같이 배분하겠다는 겁니다. 자, 요 과정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3대4로 비례 배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A는 총 어떻게?
3, 4, 7개 줬을 때 3개만 가져갈 겁니다. 7분의 3. B라고 하는 녀석은 7개 있을 때 4개를 가져갈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 35개의 조개를 7분의 3을 곱하면 얼마? 15가 되죠. 그죠? 15. 그다음 B는 35 곱하기 7분의 4, 즉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 이해되나요? 되나? 자, 3대 4는 어떻게? 3, 4 총합이 7이기 때문에 3대 4는 7대 3, 7분의 3대 7분의 4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총량에다가 이 B를 곱해도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3대 4를 7분의 3대 7분의 4로 바꾸는 문제였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문제 4번은 반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어항 PQR에 있는데 동일한 물을 넣었더니 P는 4분의 1, Q는 3분의 2, 그 다음에 R은 5분의 4랍니다. 5분의 4. 그랬을 때 어항의 크기를 B로 나타내어라. 약간 문제가 좀 특이한데, 자, P, Q, R이 있을 때 4분의 1 대 3분의 2 대 어떻게? 5분의 4 하면 끝이죠. 그죠?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해도 답이 됩니다. 그죠? 아무래도 이 경제 수학을 만든, 교과서를 만든 교수님들이 수학 선생님들이 아니고 경제 교수님들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세계 어항의 크기를 뭘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라. 자연수의 비. 그렇지 않나요? 문제 자체가 크기를 비로 나타내라 하면은 여기 끝이잖아요. 그죠? 아마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수의 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다가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죠? 최소 공배수 얼마? 60. 자, 그래서 60을 곱하면은 P는 15. 그 다음에 60 곱하기 3분의 2니까 40. 그 다음에 60 곱하기 5분의 4니까 48. 그래서 PQR은 15대 40대 48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세세하게 더 파고들면 이게 또 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례 배분에 여러분들 큰 의미를 두고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런 문제에 논란이 없도록 선생님이 문제를 신경 써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15대 40대 48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비례 단원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도 30분이 안 되네요. 그죠? 자, 내일 환율은 여러분들 계산할 게 조금 많아요. 옆에 계산기를 두어도 되고, 그냥 선생님이 풀이하는 것만 봐도 됩니다. 이해되겠죠? 대신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수요일은 여러분들, 선거일이죠. 그죠? 선거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아마 환율이랑 세금 계산, 이 복잡한 과정이 끝나면은 여러분들 연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연금, 수열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 수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학년 때 배운 수열 내용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한테 전달을 받았겠지만은 수능 특강 수1에 수열 부분만 공부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습을 해서 수업을 듣는데 원활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